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부동산 이중매매.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 용어를 보시게 되면 탁 떠오르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 원인 급여이다. 이코로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없다. 보통 무효인 경우는 돌려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사회적 타당성 관련된 무효를 원인으로 준 경우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판례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관련된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옵니다. 이 이중매매가 나오면 키워드는 적극 가담만 기억하세요. 적극 가담이 아니면 무조건 유효라고 우기시고요. 적극 가담일 때 무효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문제 들어갑니다. 1번 지문은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판단 기준입니다.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반사회적 법률 행위이다 아니다 판단 기준은 법률 행위 성립한 당시, 즉 보통 계약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당시는 몰랐고 계약 체결 후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는 몰랐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판단 기준은 법률 행위 성립 당시. 두 번째,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보통 무효는 확정 무효입니다. 확정 무효는 이해관계가 있다면 누구든지 가서 무효라고 주장해도 효력은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회질서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한 가치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고, 네 번째 질문은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리인께서 적극 가담하셨고 그런데 본인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선이란 얘기죠. 키워드가 대리인은 적극 가담, 본인은 선의. 이걸 한 번쯤 펼쳐보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첫 번째 매매,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병한테 매매를 하였다. 근데 병이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대리인 쓰면 당연히 본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리인은 이 지문에서 적극 가담했고 이자는 아무것도 몰랐던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본인은 선이, 대리인은 적극 가담했을 때 이 이중매매는 무효냐 유효냐를 묻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매매는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했습니까? 대리인이 했습니까? 현장에서 매매는 누가 체결했습니까? 병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따라서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이 이중매매는 뭐다? 무효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마지막 지문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된다 해야지 맞겠죠. 정답은 5번.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 그냥 툭 던진 겁니다. 무효를 찾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첫 번째가 기업 공인중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이 나오죠. 그러면 직거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계약 자체는 유효라고 평가하고요. 개공은 처벌받으면 됩니다. 즉 단속 규정 위반된 경우로서 처벌하면 된다는 뜻. 두 번째 질문,
자격 없는 자가 당연히 중개행위하게 되면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히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1회일 때는 요거는 용서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지문은 키워드가 민사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공보수.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참고할 것은 형사소송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구별하세요.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형무소 이렇게 기억하세요. 형무소. 네 번째 지문은 매도인 실수로 이런 지문이 뜨지요. 그리고 경험이 없는 매수인,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 계약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매도인 실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매도인이 알면서 악의로 이용한 것이 아니죠. 실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는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폭리행위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이 계약은 유효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섯 번째처럼 보험사고를 가장했다. 벌써 느낌이 안 좋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죠?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5번. 결국 2번 지문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낸 문제. 쭉 펼치면 단속 규정,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폭리자가 알면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뭐다? 유효라고 평가한다. 복합적으로 낸 문제. 하나 더 볼까요? 부동산 이중 매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중 매매를 철저히 논리적으로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자꾸 연습해 두세요. 단편적으로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스스로 납득할 정도로 연습해 둘 것. 자꾸 눈도장 찍으세요. 그럼 이중 매매가 나왔다. 딱 떠오르는 단어는 적극 가담밖에 없을 거예요. 적극 가담 아니면 어떤 말로 꼬셔도 유효. 적극 가담일 때만 무효. 그렇게 키워드로 기억하시고 1번 지문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 매매 계약이 기초해서 제2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왔어요. 왜 적극 가담일까?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이 제3자라고 되어 있네요. 병으로부터 연결된 정을 뜻합니다. 이때 정이 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 이중 매매는 무효입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꽝. 그러면 적극 가담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꽝 등기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선의로 등기를 넘겨받아도 이 선의도 꽝. 선꽝, 악꽝. 이중 매매에서는 무효가 되면 제3자는 선의도 꽝, 악의도 꽝이야.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한다. 우리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꽝이면 뒷사람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선의도 꽝, 악의도 꽝. 그렇단다면 이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표현 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지문은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다, 악이죠. 적극 가담 아니죠. 따라서 유효한 뜻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세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 뜻은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럼 먼저 등기한 사람이 뭐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키워드가 뭐라고요? 적극 가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이중매매가 됐을 때 제1 매수인입니다. 을이죠. 제2 매수에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뜻은 대위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을하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죠. 따라서 을은 병한테 직접 말소 들어갈 수는 없고 갑을 통해서 대위해서 말소 들어간다는 것이 판례 태도. 다섯 번째, 이중매매라는 법리는 꼭 매매 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적용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임대차하고 다시 또 임대차하는데 병이 적극 가담했다. 이것도 이중매매 법리가 그대로 유추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면 직관적으로 답을 맞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 두 번째 매매, 등기가 병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적극 가담이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러면 등기처도 이 등기는 뭐다? 꽝 등기죠. 그러면 을을 보호해서 판례가 적극 가담은 무효가 있으니까 을은 이렇게 여기를 뭐라 한다? 대위 말소 청구 들어간다. 직접 안 됩니다. 그런데 병이 아주 신속하게 선의정한테 등기를 넘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요게 꽝이면 요 선의정도 뭐다? 꽝.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꽝, 선꽝, 악꽝, 이중매매죠.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적극가담, 사회질서 위반 무효, 대위말소 들어가고 선꽝, 악꽝, 선의 제3자도 보호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렇단다면은 선의정 입장에서 이렇게 지문이 기술될 수 있죠. 지금 제2 매수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등기한 선의 제3자 정이죠. 정. 이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죠.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서 이야기했을 때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 두기. 따라하세요. 강박강탈의 비명 지르다. 따라하세요. 강박강탈의 비명 지르다. 풀어드립니다. 강박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강탈은 첫 번째 강제 집행 어쩌고 저쩌고, 세 번째는 탈세입니다. 탈세의 가장 대표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쓴다. 탈세. 다음에 비자가 나옵니다. 비자금 은닉. 강박, 강탈, 그다음에 명의신탁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이코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그런 뜻. 그래서 박스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만히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를 딱 떠놓고 고르시면 됩니다. 기억지문은 강박이 나왔네요. 양도소득세 탈세죠. 강박, 강탈. 다음 리을은 소송에서 직언을 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봅니다. 결국 리을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틀린 것. 1번 지문 보니 바로 강제 집행, 강자가 나왔네요.
따라서 이 허위 근여 설정하는 것은 법률 행위로 무효다 그러면 1번 지문이 바로 틀렸다 이야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강박강탈 비명 지르다. 2번 참고합니다. 보험사고 가장 문제 있습니다. 네 번째, 도박 채무 변제하기에서 토지 양도 계약 문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사사건 성공보수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죠.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조심할 것은 형무소, 형사소송, 형무소. 됐습니까? 5번. 다음, 이중매매를 또 복잡하게 낸 지문이죠. 이런 지문을 읽게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도 어떻게 읽을까? 그러면 덤덤히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갑을한테 토지를 매도했다. 병은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했으니까 적극가담. 그리고 등기를 해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중매매를 얘기하는데 이 경우 일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골라라. 출발합니다. 기억입니다. 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잠깐 보게 되면 첫 번째 매매했고 두 번째 매매했는데 적극 가담했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기억나는 게 뭐예요? 대위 말소는 기억나시죠?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기억은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첫 번째 매수인에게 손실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은 안 됩니다. 니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갖는가? 이것도 안 됩니다. 을과 병 사이에서는 소유권 이전 내용은 채권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할 수는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니은 지문도 해당이 안 되고요. 다만 병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채권 침해로 본다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 디귿은 맞는 지문. 리을은 대위라는 단어죠. 대위해서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죠. 리을 맞는 지문이죠. 다음에 미음, 채권자 취소권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인정되는 권리는 디귿 리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중매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마 3에서 뵙겠습니다.